물론 코로나 막히다 보니까 뭐 가전제품 하던 사람이 가전제품이 안 들어오니까 불만이고 뭐 여하튼 어쨌든 그렇죠. 제동을 다 받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게 큰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 살았다는 게 큰 거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코로나 시국에 살았는데 그게 뭔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도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님 모시고 북한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님에 대한 설명은 1, 2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3편부터 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담고 싶은 롤모델, 그러니까 북한 정보로도 먹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생생하게 하시는 한국에서 유일한 분, 통일연구원, 한국은행 다 고객사를 두고 있는 우리 강 대표님 만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북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봉쇄를 2년 했는데 왜 지금 쌀값은 이 모양이지? 환율은 이 모양이지? 우리가 궁금한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환율이 안정적인 이유, 오히려 떨어진 이유, 이런 문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 북한 여론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 탈북자가 안 와서 지금 4월에 북한 사람들이 뭔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강 대표님은 물가조사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그거? 저는 2010년 이제 데일리 NK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한 거죠. 데일리 NK 기자를 10년 하셨죠? 10년 4개월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데일리 NK 그 기자를 하시면서 물가 조사를 그때는 뭐 매일 했답니다. 북한 내부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자, 그러면 4월 지금 현재 북한의 그 지금 달러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달러는 이제 6,000원대 초중반이 되고요. 위안화는 670, 660 정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무역이 막 활성화될 때 코로나 직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2019년 연말까지는 위안화는 뭐 1170, 1170. 뭐 1200 가는 지역도 일부 있었긴 하지만 대부분 1100 후반대예요. 1170, 1180에 갔었는데 지금 660이면 절반으로 꺾인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8천에서 6천. 6천엔. 그러면 달러는 한 25% 떨어지고 위안화는 50% 떨어졌네요. 네, 이게 그 좀 뭐냐면 그거부터 한번 그럼 얘기 나눠보시죠. 그 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달러가 왜 절반으로 더 깎였냐? 이거는 북한 내 무역을 하는 기본 거래 화폐가 위안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이 막히면서 국내에 잠재되어 있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돈들이 외화들이 주로 달러보다 위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막 쌓이니까 수요는 없는 데다가 공급이 쌓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달러는 그 무슨 뭐 동남아라든지 기껏 이쪽에서 그 통용되는데 사실상 북한의 무역은 중국하고만 거래되다 보니까 위안화가 가득 쌓였다. 그런데 지금 위안화 들어왔으면 물건 사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또 막혔다. 그럼 급한 사람들은 팔다 보니까 위안화는 반값이 되고 달러는 25% 이렇게 보면 맞나요? 그렇죠. 제 해석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북한이 대부분 무역 회사들이 무역을 한다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국제 그 통화가 이제 달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국제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만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돈이 달러거든. 위안화거든요. 네, 달러보다. 그러면 뭐 평양에서도 달러보다 위안화가 많이 평양은 달러를 주로 많이 평양은 씁니다. 달러, 다른 지역은 위안화. 그러니까 평성도 달러를 쓰고 있고요. 순천도 달러 플러스 위안화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함흥도 위안화를 주로 많이 쓰고 달러도 좀 쓰고. 그럼 신의주 같은 데 가면 그냥 위안화 세상이. 위안화예요. 그러면 위안화가 많으니까 시진핑 보고 빨리 좀 걷어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환율은 그렇게 떨어졌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무역이 막히면서 내부에 있던 그 외화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럼 쌀은
쌀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쌀은 떨어졌다고 하기보다 예. 안정적이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네. 얼마입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쌀 생산지에서는 3,800원, 3,900원대, 4,000원대 초반을 하고 비생산지에서는 4,000원대 초중반을 했다면 지금은 비생산지에서는 5,000원이고 쌀 생산지에서는 4,000원대 중반을 하거든요. 조금 올라가긴 네, 했네요. 조금 오른 상태에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에 뭐 하면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쭉쭉. 봉쇄가 2년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네. 그 중국에서 식량도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가장 큰 게 네. 북한 주민들이 쌀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데가 시장밖에 없잖아요. 예. 그 시장을 통제합니다, 북한이. 시장 곳곳에 4,700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면 회수한다. 심한 경우 매대를 뺏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농사를 짓는 그쪽에서 시장에서 이 가격밖에 못 하는데 이 가격보다 더 낮게 줘야 우리가 도매를 해가지 못한다 이러면 어차피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저렴한 가격에 도매가 되고 4,500원 그 선에 맞춰서 판매가 될 거란 말이죠. 잠깐 그러면 잠깐 봅시다. 황해도 같은 곡창지대에서 저 해산 시장에서 쌀이 4,700원밖에 못 한다면 4,700원 팔리잖아요. 네. 그런데 저 해산이라든지 이런 북쪽에서는 또 그 황해도 쌀을 갖고 와야 네. 하는데 거기도 4,700밖에 못 판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죠? 수지가 안 맞죠. 네. 뭐 차량도 동원해야 돼, 휘발유 써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그래서 그 시장을 통제하는 거는 해당 시장 관리소에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판매를 하는 사람이 이게 써붙인 거는 4,700원인데 현실적으로 해산시장, 해령시장, 청진 다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300원이라는 걸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면 시장관리소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뺏어야 되잖아 원래는. 쌀 장사꾼들은 그거예요. 그러면 당신 같으면 순천에서 이거 이만큼 하는데 4,300원에 가지고 오는데 우리 오면서 그냥 바람에다 날려보내서 가지고 오냐? 차를 서비스차를 이용해야 되고 휘발유 디젤을 써야 되고 우리 가서 밥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이 비용을 다 어디서 뽑냐?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가격은 500원이나 400원 이 정도는 융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운송비는 봐준다. 네, 봐준다. 상당히 융통성이 있네. 어쨌든 그러니까 4,700원을 딱 제한해 놓으니까 북한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걸 막는 그 효과를 효과가 그럼 뭐 김정은이가 정치 잘했네. 정책을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잘했다고 보기보다 일단 가격이 올라가기 잘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주민 그 식생활이 불안하게 되면 주민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면 내부가 어수선해서요. 북한이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어수선할 때 주민들을 단결해 집단력을 이제 구축하는 거 그게 그 통제 하나가 그 집단력을 웅집하는 데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식량은 그렇다 치고 뭐 옥수수도 아마 그 비슷한 현상일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작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뭐 저 우리가 콩기름, 설탕, 뭐 조미료가 없다고 맛내기가 없다고 뭐 6.25 전쟁 때 이기지 못했냐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입에 의존해 올 수밖에 없는 건데 품목인데 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중국산 맛내기 조미료 우리 조미료 미원이죠. 네, 미원인데 자 이것도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보통 10,000원을 했죠. 10,000원? 네, 10,000원. 킬로그램당? 네, 1kg당 발화를 팔린 거 10,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북한산 맛내기도 있습니다. 네, 그 북한산 맛내기가 뭐냐면 소고기 가루, 돼지고기 가루, 닭고기 가루예요. 한국에서 보면 다시다예요. 네, 그 다시다가 있기 때문에 맛내기를 그다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 조미료긴 하지만 대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일단 무역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시장 가격이 초기에 2020년 6월인가 그때 맛내기가 막 4만 원으로 막 이렇게 4배로 막 뛰어 올랐었거든요. 4배? 네, 4배로 뛰어 올랐었는데 북한 사람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격 오르면 그래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 안 먹으면 된다. 안 먹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그냥 있어봤자예요.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다시 츠춤츠춤 내려서 지금 2만 원대 내려가고 반값으로 떨어졌네요. 네,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북한이 반내기나 이런 걸 들어오면 국가가 통제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개인 시장에다 풀지 않고 상점에다 풀어서 공급 판매를 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공급을 한다고요? 네. 만내기를요? 네. 그럼 뭐 어쨌든 국가에서 들여왔다는 네. 거잖아요. 어디로 무역을 들어? 들여온 거죠. 어딜로? 어디로 들어왔어요? 아무튼 뭐 배를 통해서 평안남도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마도 제 생각은 남포항이 유일하거든요. 밀수로 들어와서. 네, 그렇게 들여와서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무역업체가 밀수를 하던 무역을 하던 가져오게 되면 그 업체가 해당 시장에 이제 늘어나서 시장 가격을 끌어들였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장마당에서 네. 팔아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상점에다 다 공급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독점해가지고 상점에 가격 하니까 시장 가격들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만 원에 팔려요. 2만 원에 팔리는데 무역으로 들여온 걸 어떤 식으로 하면 상점에다가 공급 판매기 때문에 공급자가 앞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판매면 나 10kg 주소, 뭐 5kg 주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급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대 인원에 한해서 한 세대당 얼마라는 걸 공급을 딱 해서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살 수도 없고 근데 가격 면에서 시장보다는 낮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점에서 산다면 아 그래 국정 가격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국정 가격이 아니라 국정 가격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시장 가격보다는 싸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사람들이 조금 전략하기도 하고. 뭐 나름 그 방법이 저 뭐야 많죠. 저 식량 가격 통제하고 조미료 뭐 설탕 다 해당되겠지만은 그 가격을 그런 식으로 해서 통제해가지고 그 코로나 시국을 이겨냈는데 뭐 저문이 다 생각 있네. 그러면. 근데 저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 알려진 거는 제 기억으로는 1월 중순 지나서 1월 15일인가 16일인가 그때 이 그 북중 열차가 그렇죠. 이제 막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시장에 팔린 게 하나도 없어요. 상점에도 팔린 게 없어요. 이거는 전부 거의 100% 가까이 경공업 공장들의 4월, 10월 선물용으로 다 공급이 됐거든요. 그 하긴 뭐 사탕 선물, 네, 뭐 사탕 과자 만들어야 선물.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 미연 다른 거 들어간 것들은 또 해당 공급체들에 이제 공급을 했고 일반 시중에는 안 풀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들이 좀 낮아지는 낌새가 한 3주 전부터 집계가 되거든요. 가격이 팍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네. 열차를 통해서 설탕, 뭐 조미료 막 들어갔는데 3주 전부터 가격이 딱 떨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풀릴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열차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게 시장으로 나간 게 아니고 공장으로 들어갔는데 소문 다 나겠죠. 왜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까? 좀 이따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1월 달에 문 살짝 열어놨는데 이게 또 시장에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지금 가격이 확 떨어졌다. 네. 그러면 자, 다음 얘기, 이게 시장 물가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내년도 코로나 계속 문 닫아도 뭐 이렇게 네. 뭐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렇게 코로나로 봉쇄해 놓으면 쌀값은 안 올라가도 사람들이 또 그 불만들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불만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네. 예, 뭐 아무래도 통제가 있고 뭐 그러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는 그 인터뷰 중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물론 코로나 막히다 보니까 뭐 가전제품 하던 사람이 가전제품이 안 들어오니까 불만이고 뭐 여하튼 어쨌든 그렇죠. 제동을 다 받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게 큰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 살았다는 게 큰 거다. 그래서 내가 아니 나도 코로나 시국에 살았는데 그게 뭔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본주의 나라들 우리 노동신문 보면 다 나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와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뭐 선진국이라고 뭐 떠들어대는 이런 나라들이 사람들이 하루에도 10,000명씩 막 죽어간다고 나와 사실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이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미국에선 그렇게 죽었을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없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걸로 이제 덮어씌우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데 우리 장군님 위대해서 딱 막아서 우리도 몇만 명씩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진짜 엄청난 거의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호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오버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예부 정보가 좀 극도로 차단된 북한 주민들로서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 물가는 국가가 딱 통제하고 네. 이게 어쩌면 이렇게 팬데믹 사태에서는 또 어쩌면 또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보를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옆에 나라에서는 10,000명씩 죽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죽지 네. 않으니까 야 나도 죽었을 수도 있는데 장군님이 음. 봉쇄를 잘해줘서 살았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네. 아 참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계속 지금 북한 들여다보면서 전국을 커버하시잖아요.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또 뭐 코로나 환자 많다고 계속 뭐 아닙니다. 여론도 나오고. 저는 없고요. 그 초기부터 제가 이제 저는 그 코로나 때문에 직위한 것만 해도 거의 한 7, 80건이 되거든요. 인터뷰한 게. 코로나 환자 못 찾아냈어요? 예, 못 찾아냈어요. 근데 그리고 격리소는 있잖아요. 예, 그 예방원에 그 뭐 어쨌든 어떤 주민이 중국에 잠깐 건너왔는데 이제 뭐 중국 땅을 받지 않고 뭔가를 가져가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물 건너가고 뭐 이렇게 뭐 기침도 나고 이러잖아요. 옷으로서 춥기도 하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가서 저 중국은 아니지만 그 건너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서 신고한 거예요. 그럼 용서해줘요? 용서가 다 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디다 놓았냐면 지역 예방원에 40일 격리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밖에도 못 나가고 40일 동안 아침에 열 재고 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40일 동안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냥 집에서 있는데 콧물이 나오거나 우리가 돌림 감기 앓듯이 목이 좀 이제 뭐 기침이 있다, 뭐 가래가 낀다 이런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신고해가지고 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감기 걸리면 다 예방원에 간다. 예방원, 예. 근데 그거를 뭐 강제로 시킨 게 뭐 아니죠. 신고 안 하면 잡아간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인들이 대중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네. 이런. 그렇죠. 그 북한이 그 집단주의화 성향이 그런 데서 나타나네요. 내 하나가 민폐를 끼칠 수 다른 있으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자발적으로 나는 신고해서 자가격리한 40일인데. 예, 40일 동안. 아, 이게 또 우리가 모르던 북한의 또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이번 시간에 좀 주제가 여러 개 다뤘는데 첫 번째로 환율, 네. 환율이 하락되는 이유, 네. 그다음에 북한 여론은 죽다 살았다 해서 오히려 불만이. 뭐 불만이 없다. 음. 세 번째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코로나로 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없애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네. 가서 격리원에 네. 40일 동안 네. 격리되고 아무튼 이런 모습들 코로나 환자 확실히 없죠.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좀 학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다뤄봤는데 이런 내용은 또 주성아 TV에서만 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와중에 북한 내부 여론, 네, 맞습니다. 가격 이것은 주성아 TV에서 생생하게 과거 얘기가 아닌 현 시점의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보니까 참 제가 우리 강 대표님한테 들을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모시고 다른 얘기, 제가 궁금했던 얘기 다시 한번 또 네. 모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